자, 오늘 시장 진짜 이상하지 않았나요? 한쪽은 분명히 올랐는데 다른 쪽은 또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뭐 거의 두 개의 시장이 따로 노는 것 같았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전통적인 주식들이 모여있는 다우존스는 간신히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 넘게 빠졌습니다. 아니, 같은 날 같은 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쪼개졌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그 숨겨진 이유를 찾으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모든 분열 뒤에는요,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 게임이 숨어 있었어요. 저기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도미노 하나를 툭 건드렸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 첫 번째 동미노. 그게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확 하고 커지면서 시장 전세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기름값 국제 유가였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와, 이 100달러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제 뭔가 심상치 않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 같은 거였어요. 자,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뭘 걱정하겠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였죠. 그리고 그 공포는 곧바로 채권 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시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순식간에 4.4%까지 확 뛰어오른 거죠. 자, 그럼 이 치솟는 금리가 왜 유독 잘 나가던 빅테크 주식들한테는 거의 독약처럼 작용했을까요? 왜 이 주식들이 더 아팠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한번 보세요. AI 칩 시장의 거의 황제잖아요. 그런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엔비디아 펀더멘털은 좋지.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돈 쓰는 걸 줄일 텐데? 그럼 엔비디아 칩도 덜 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퍼지니까 일단 수익 실험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진 겁니다. 테슬라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금리가 올라서 할부 부담도 커지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줄어들겠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그냥 꾹 눌러버린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메타예요. 다들 떨어지는데 혼자 2% 넘게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현금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요, 투자자들은 일단 현금 많이 쌓아두고 꾸준히 돈 잘 버는 회사를 찾게 되거든요. 메타가 바로 그런 기술주 속 안전자산으로 딱 찍힌 거죠. 반면에 로켓랩 같은 주식은 그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의 6% 가까이 폭락했죠. 왜냐면요, 이런 주식들은 아직 돈을 버는 것보단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딸 때는 그런 꿈이고 뭐고 일단 위험한 것부터 던지고 보는 겁니다. 전형적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거죠. 자, 그럼 기술주를 판 돈,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투자자들이 새로 찾아 나선 안전지대에는 과연 어디였을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돈이 흘러간 곳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죠. 첫째, 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전통에너지 기업들. 둘째,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가 꼭 사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샴푸나 휴지 같은 거요. 그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을 묶어서 우리가 흔히 가치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 이틀짜리 단타 매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건 거대한 돈을 굴리는 소위 큰 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아예 판을 새로 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훨씬 더 크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점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어쩌면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더 큰 경고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이름도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말이죠. 실제로 한 전문가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음이 아닙니다. 아예 추세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고요.
와, 이 말은 정말 무게가 다르죠?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대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경제 성장은 멈춰서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조합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면 투자 시장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선 이제 금리 인하 같은 달콤한 희망은 접어야 해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은 얼마나 버는데 이걸 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원가가 올라도 그걸 제품 가격에 당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른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만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뜬구름 잡는 성장 스토리 대신에 당장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안전 마진을 택했다는 것.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이 움직임, 과연 시장이 마침내 성장이라는 오랜 연인과 헤어지고 안전이라는 새로운 상대를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의 일탈이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장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겠죠.